자, 여기 조회를 누르시면 여기 슬라이드로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들 정리해서 넣어 놓으시면 영업적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이렇게 고장 현상의 같은 분류별로 이렇게 찾기가 쉬워지죠. 자, 우선 자, 대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더라도 한 번 더 되새겨 본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점화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진단을 하거나 하실 때 각계의 요소를 찾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보시면 자, 요겁니다. 요거 점화 싱글. 자, 이게 점화 싱글인데요. 요 점화 싱글에 관련된 프로브는 우리가 사용하실 때 자,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스틱을 사용하든가 요것처럼 점화로드 싱글이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점화로드 싱글 타입 요 검정색 스틱 막대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스틱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틱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점화를 사용하는 채널들은 지금 3채널을 사용하고 있죠. 3채널 여기는 미리 찍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이런 코일이 있게 되겠죠. 4기통이면 4개가 있을 거고 6기통이면은 6개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주시는 거죠. 이렇게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리드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코일 위에 상단부에다가 접촉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에 이렇게 해서 접촉을 시켜주시면 파형이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이제 실시간 분석, 파형을 찍으면서 이렇게 실시간 분석이 되는 기능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 분석을 저장화면에서 하게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분석이라는 창이 있어요. 분석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기반 자동 분석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이벤트 자동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언제만 사용해요? 파워베이스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밍 기반 하고 요렇게 써보기가 묶이죠. 이렇게 두 개가 묶이고 타이밍 기반 분석 누르고 두 번째 써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돼요. 위에 이렇게. 자,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CKP하고 CMP가 측정이 되고 있을 때 대체적으로 1채널에다가 CKP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채널에다가 CMP를 연결하게 돼서 이 CKP, CMP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기통 판별을 한다거나 이런 RPM을 알아낸다거나 이런 것을 분석의 도움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타이밍 기반 분석이고요. 자, 트리거 기반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트리거는 대체적으로 기통 판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준점을 잡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연속해서 어떤 파형이 인젝터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나오게 된다고 치면 어느 게 1번인지를 모르죠. 1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얘를 트리거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2번에 잡았다. 그러면 얘의 기점이 밑에 나오는 요게 2번이 되는 거니까, 얘로부터 사기통해 같은 경우에 1, 3, 4, 2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요 신호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트리거를 잡을 때는 점화를 잡는데요. 점화의 1차 또는 베이스를 잡게 됩니다. 베이스. 자, 기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파수 분석입니다. 주파수 분석하고 듀티 분석을 같이 하죠. 이렇게. 두 번째가 1번 자, 싱글 채널 분석입니다. 싱글 채널 분석. 점화죠. 점하고 2차입니다. 2차. 자, 2차고요. 세 번째는 개별 채널 분석입니다. 개별 채널이고요. 얘도 점화인데요. 얘는 1차입니다. 1차. 자, 싱글 채널 분석과 개별 채널 분석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싱글 채널은 각 실린더를 완전 독립적으로 봅니다. 완전 독립적으로 하나씩 본다는 얘기죠. 독립적으로 보게 되고, 개별 채널은 각 실린더를 전체 또는 뱅크별로 구분해서 봅니다. 별로.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야, 나는 1차가 뭔지 2차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점화 1차, 점화 2차, 점화 1차.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점화 배선에서 탐침으로 이렇게 각기 실린더를 찍는 것, 이렇게 요거는 점화 1차 파형이 됩니다. 1차 파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코일에 완전 독립적으로 어떤 프로브를 이렇게 유기되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갖다 댐으로써 여기 발생하는 유기되는 전압을 이렇게 측정해내는 것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기되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점화 2차라고 합니다. 점화 2차라고 해요. 구분 잘 하시고요. 자, 파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조금 다르죠.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점화 2차 파형이고요. 점화 2차 파형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차종마다 틀리고, 그 유도가 되더라도 외부로 빠져나오는 유도 기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달라요. 자, 점화 1차 파형은 대체적으로 모양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해요. 자, 따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점화를 측정했고요. 특징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라운드 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전압이 보이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이게 점화 2차입니다. 점화 2차. 점화 2차고요. 자, 점화 2차를 제대로 측정해야 이제 앞으로는 점화를 진단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17년식 이후 차량부터 17년식 이후 차량은 점화 1차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점화 1차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화 1차가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배선 커넥터가 있고, 여기 배선이 3가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3가닥. 3가닥이라는 얘기는 요 안에, 자, 파워 TR이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TR이 요 안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12V 전원, 12V 전원이 아니죠. 시동 걸면은 뭐 14.7V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전원 전압에, 자, 그라운드, 그 다음에 베이스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베이스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베이스 신호가 나옴으로써 베이스 신호의 형태는, 모양을 그리자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요런 파형이 나오면 이렇게 점화 1차가 아예 측정되지 않는 차량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얘는 점화 1차를 연속해서 측정해 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측정해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채널은 1채널 필요 없고 2채널 필요 없고 오로지 3채널에다가만 측정을 해서 이 데이터만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4채널은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일반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기 옵션 있죠. 여기 보기 옵션. 자, 보기 옵션에서 1채널, 2채널, 4채널을 모두 죽이시면 이제 화면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화면에서 확대되는 것 왼쪽 마우스 찍고 오른쪽 마우스 찍은 범위가 확대가 돼요. 자, 요거를 잘 아셔야죠. 이것도 스케일 커서를 끄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확대가 안 됩니다. 스케일 커서를 켜시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연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점화 2차 파형이죠. 자, 이거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자, 분석을 누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타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타에는 3가지가 있다. 주파수 분석, 점화 2차 싱글, 점화 1차 개별, 뭐 뱅크별 또는 전체 시간들을 같이 보겠죠. 자, 기타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자, 여기 선택된 분석 기능에 검사 항목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요 차량을 진입을 할 때, 요 진입을 하고 검사 모드 자체를 물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검사 모드 자체를 실행시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쓰시다 보면은 이런 거 간단하게 여기 수동 채널에서 그냥 본인이 하시죠. 수동 채널에서 3채널 놓고
이렇게 싱글 측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면 지금 선택된 분석 기능에는 요 항목이 없고요. 요 항목이 요 밑에 선택되지 않은 분석 기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찾아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점화 싱글 열기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트리거 레벨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 선택 150mV의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150mV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연속된 파형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연속된 파형을 이렇게 읽을 때 얘를 이제 연속해서 기계가 읽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쫙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파형이 걸리는 지점, 만약에 여기에다가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거는 걸리고 어떤 거는 안 걸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걸린 것들은 분석이 안 되죠. 따라서 요 레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몸통 3분의 2 지점, 정지를 누르면 요걸 우리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몸통의 3분의 2 지점 따지면 한 300m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mV 대략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시면 대략 눌러서 300mV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하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됐죠. 여기 300mV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300mV 설정이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요거 분석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분석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파형이 나오게 되고 키워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모니터는 모니터가 두 개니까 좌측으로 이동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교육 중이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보시면, 네, 연속해서 측정된 파형이 지금 현재 여기가 1번이었으면 여기가 2번이 되겠죠. 여기가 3번이 될 거고요. 여기가 뭐 연속적으로 측정했으면 4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점화 시간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높낮이가 차 있는 건 다른 건 당연하죠. 왜냐면 코일온 블로그에 이게 코일온에 이렇게 측정 프로브를 갖다 댔는데 이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갖다 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빨간 줄 두 줄짜리가 있고요. 빨간 줄이 한 줄짜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 줄이 있고요. 파란색, 청색, 여기 청색 줄이 있죠. 여기 청색 줄이 있고, 요 사이에 있으면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고요. 빨간색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점화가 노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두 줄 안쪽으로 들어오면 실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부조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부조. 그죠? 자,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자, 요게 여기까지 점화 싱글 채널 분석이었어요. 이렇게.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하나 열었고요. 여기 1채널에도 있고요. 2채널에도 있고요. 3채널에도 있습니다. 3채널. 4채널에도 이렇게 있죠. 따라서 이제 1, 2, 3, 4채널을 일반 프로브로 모두 연결을 했다는 얘기니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점화 파형이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라운드 위쪽으로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라운드 선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 여기가 그라운드 선이고요. 여기도 그라운드 선입니다. 여기가 그라운드 선이지, 노란 줄이. 여기도 그라운드 선이고요. 요 그라운드 선으로 파형이 위쪽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점화 1차라는 얘기죠. 점화 1차. 자, 점화 1차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배선에서 직접 탕침, 요걸 우리가 일반 프로브라고 하니까, 일반 프로브라고 하니까 일반 프로브를 갖고 배선에다가 각각 찍은, 이렇게 각각 찍은 요 파형을 점화 1차의 개별이라고, 개별 채널 분석이라고 합니다. 개별 채널. 자, 특징은 뭐냐요? 그라운드 선에서 위쪽으로 파형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가 뭐 드웰 구간이다 이런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분석은 어디 있어요? 기타에 있습니다. 기타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자, 기준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채널. 뱅크 1 엔진이 있고 뱅크 2 엔진이 있습니다. 뱅크 1 엔진. 뱅크 1 엔진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헤드가 한 개죠, 한 개. 뱅크 2 엔진은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자, 여기가 1, 3, 5가 되고요. 6기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 4, 6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 물론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 뭐 1, 2, 3, 4가 되겠죠. 코일이 이렇게 3개가, 4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뱅크 1 엔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준 채널, 자, 여기가 CH 1번 채널입니다. CH 1번 채널. 요게 점화 개별 채널 분석에서 점화 개별 채널 분석에서 기준 채널을 얘기합니다. 기준 채널. 트리거하고 의미가 비슷하기는 한데 다른 의미예요. 기준 채널. 왜? 1번을 어떻게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분석에서 이 기통 판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린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준 채널을 잡아야 된다. 자, 따라서 뱅크 1 엔진은 무조건 기준 채널을 1번을 잡습니다. 1번을 잡아요. 이렇게 1번을 잡고요. 그러니까 뱅크 2 엔진에 뱅크 1을 찍을 때 기준 채널은 1번이 되겠죠. 1번. 여기서부터 1, 3, 5가 이렇게 나란히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뱅크 2 엔진에 뱅크 2를 찍을 때 기준 채널은 2번이 된다는 점입니다. 2번. 이거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는 기통 판별이 필요 없다, 점화만 나가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하시면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파형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점화 1차가 연속적으로 측정이 됐어요. 플레이 한번 시켜보시면, 시작 이렇게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정확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확 파형이 나오게 된 거를 분석을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누른 다음에 기타에는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첫 번째, 주파수 분석.
주파수 분석이라는 거는 저장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점화 1차 개별이 있고요. 점화 파형 분석 싱글 채널이 있어요. 2차죠, 2차. 자, 얘네들은 두 개 다 실시간,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열기 누르시고요.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트리거 레벨이 나오게 돼요. 트리거 레벨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3만 mV, 그러니까 30V겠죠. 3만 mV니까 30V에 측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이게 어느 때는 살짝 높은 게, 어느 때는 살짝 낮은 게 분석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가면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3만 mV를 어디다 잡을 거냐. 3만 mV면 일체, 여기 마우스 잘 따라오시고요. 자, 3만 mV 대략적으로 하면은 여기네요.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요 위치입니다. 여기가 지금 29.89에서 30V 정도 되는데요. 몸통 3분의 2 지점 정도로 조정을 일단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V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개별 채널 열기. 자, 여기서 20V로 내려줍니다. 여기 20V로 지금 내렸죠. 자, 여기 보면 20V로 요거를 사용하든지, 슬라이드 요거를 사용하든지, 여기 버튼 크고 작기 하기 요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싹 하셔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지우고 여기에다가 25,000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시 지우시고 2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엔터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할 때, 자, 4기통을 찍었고요. 점화 순서는 1342입니다. 1342. 자, 호스 짝스 실린더 구분 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1, 2, 3, 4 채널을 모두 분석할 거고요. 분석을 누르게 되면 그냥 분석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화 파형이 나오게 되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고스트라고 나와 있는 걸 지우면 이렇게 잔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적색의 잔상이 이렇게. 두 번째 각도입니다. 각도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직렬 파형입니다. 이걸 직렬이라고 해요. 일자선 안에서 나란히 점화 순서대로 1, 3, 4회로 보게 되는 것. 자,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제 요게 3000이라는 파형이죠. 일단 이렇게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닌, 명확한 거는 이제 병렬입니다. 병렬. 자, 병렬, 이렇게 병렬 파형입니다. 점화 상태가 좋죠. 네. 자, 점화 측정 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어요? 모든 부하를 전부 걸고 측정합니다. 모든 부하를 전부 걸고 측정해요. 자, 그 다음에 위자르기를 누르시면 파형이 조금 적게 측정됐으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워서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기 위치라는 건 이렇게 동기 위치는 듀얼 시간까지 보겠다. 이렇게 듀얼 시간까지 이렇게 보겠다, 안 보겠다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점화 시간만 보겠다, 듀얼 시간까지 보겠다. 자, 이렇게. 자, 수평 분할이라는 건 내가 파형을 키울 건지, 이렇게 트렌드 쪽을 키울 건지, 파형 쪽을 더 비중 있게 볼 건지로 크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번타임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녹색이 하나 이렇게 각 채널에, 그러니까 1번 실린더에 녹색선이 하나, 3번 채널에 녹색선이 하나, 4번 채널에 녹색선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각 실린더에서 가장 번타임, 짧은 번타임을 가진 점화 번타임을 기억했다가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다른 데 잠깐 갔다 왔는데 이게 녹색선이 뭐 이런 식으로 와 있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있었다, 이렇게. 그럼 점화가 한번 짧아졌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첩 기능입니다. 중첩 기능. 근데 이게 점화 파형을 동시에 중첩해서 점화 번타임 시간이나 점화 시간이나 듀얼 쪽이 어느 범위에서 일정하게 교차되고 있는지, 밸런스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트렌드의 확대 축소 누르시면 트렌드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트렌드 개수를 하시면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서 연속돼서 계속 흘러가는 파형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적이 돼서 이렇게. 근데 전체 트렌드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점화 개별 분석이었습니다. 주파수 분석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주파수 분석이라는 건 알기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주파수 분석이라는 건 분석에서 기타에 있고요. 기타에 가보시면 주파수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주파수 분석은 저장된 파일 안에서만 기능이 실행됩니다. 실시간에서는 실행이 안 돼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 하이를 찍었고요. 하이 기억 잘 하셔야죠. 하이. 그 다음에 캠 포지션 센서. 자, 우리는 뱅크원의 흡기를 찍는 게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분석 기능에 활용했을 때, 어떤 분석 기능에 활용했을 때, 여기 분석 기능에 활용했을 때 여기에 모든 세팅이 이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임의적으로 찍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의적으로 찍으셨다면 그때는 설정 채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채널에 보면 점화로드 V로 점화 파형을 연속해서 다 찍었네요. 점화로드 V 나왔네요. V. 이 V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V. 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AC 파형. AC 파형이라는 거는 실린더 밸브를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파수 분석 뭐냐, 파형을 찍어놓고도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람이 분석한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왜? 자, 분석을 한번 해서 CKP, CMP 타이밍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분석을 했어요. 상단에 요 기준 설정을 제작사에서 해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여기 보면 차종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준이 설정이 돼 있고 여러분이 누른 건 분석만 눌렀어요. 공회전으로만 쭉 측정한 게 아니고 풀가속을 2번 했어요. 풀가속을 2번 해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서버 보기에 보면은 431이라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에 들어가서 스킬 커서를 끄면 이제 데이터를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의 주기입니다. 한 사이클의 주기. 요 한 사이클의 주기가
지금 해당 검사 범위가 여기에요. 여기 요 화면에 나타난 녹색 여기 범위가 이 화면 하나에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가 요 한 사이클의 주기가 아까 431번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431번을 매번 한 커트씩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CKP나 CMP의 펄스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 그게 분석의 기타에 가면은 주파수 분석이에요. 일단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센터점에 맞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점이라는 얘기는 트리거 위치죠. 얘가 이 센서를 읽을 때 요 기준선, 여기 기준선에서 읽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에 보면은 여기 롱투스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티브 방식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롱투스 부분에 물려 있으면 분석 자체가 깔끔하지 못하죠. 왜? 요거를 한번 왜 여기서 분석하지 않고 요 살짝 위에 롱투스를 벗어난 부위에서 분석하느냐, 그거는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됩니다. 요 부분을 다시 일발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스케일 커서 키시고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계속 키워 보시면은, 자, 수직위치 조절이라고 있죠. 1번 채널을 살짝 끄집어 내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확대해 보시면은 요 부분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노이즈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읽는 지점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가 엄청나게 급변하겠죠. 요거 하나하나의 돌기를 가지고 주파수를 다 읽어내니까요. 따라서 요 부분을 벗어난 요 부분의 위치, 지금 현재 위치가 아까 거기쯤 될 거예요. 그래서 롱투스를 피한 부분에서 분석을 한다. 기타에 가서 주파수 분석을 누르고 이렇게 분석을 눌러주면, 자, 지금 보시면 깔끔합니다. 그죠? CKP나 전체 구간의 CKP나 CMP가 어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구간에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삐쭉하게 노이즈가 하나가 딱 나왔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 부분에 가서 확대해 갖고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원본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키워놓으면요, 이렇게 키워놓으면 만약에 요 부분을, 자, 여기 보시면 동기화를 누르시고, 동기화 이렇게 동기화를 누르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딱 쪼개면 뒤에가 변하게 되죠.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위치에 가셔서 파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동기화였어요. 동기화. 이게 동기화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기화를 안 쓰더라도 가능하죠. 자, 이거를 다시 스크롤로 이렇게 압축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에 가서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여기 반짝반짝 회색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요 부분 요 회색 바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위치를 원본 파일에서 찾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요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게 보면 뒤에 파형이 변했죠. 이렇게 이만큼 해놓고 다시 누르면 변했고요. 변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오므려 갖고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내리셔갖고 이 부분에 가서 확대하시면 원본 파일하고 지금 주파수 분석이 동기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CKP로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가속 구간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풀가속에서 보는 건 의미가 없는데, 가령해서 이 테스트를 엔진이 2000rpm에서 부조를 한다. 근데 2000rpm에서 부조를 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이고 어떤 패턴을 갖는지를 알고 싶다면,
자,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냥 가속해서 뭐 2000rpm이 안 맞아지는데요 하시면 드라이버 놓고 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를 놓고 테스트를 하시면 정확히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이렇게 일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차피 공회전 영역하고 풀가속 영역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스크롤로 계속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어느 정도 확대했죠.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아직도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을 인지를 못하시면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겠죠. 그냥 주파수라는 건 어떤 반복된 신호의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속도. 그게 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적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 요 하나하나, 요 돌기 하나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쇼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쇼투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쭉 자른 쇼트가 나오다가 요 부분이 띵 나오죠. 요게 이제 ECU도 어떤 기준점을 알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롱투스를. 왜냐면 인식하기가 편하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어떤 타입들은 롱투스가 안 나오고 숏투스로 계속 이어지는 센서들이 나와요. 그러면 ECU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놓쳤더라도, 중간에 놓쳤더라도 롱투스 이후에 다시 세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롱투스를 두는 건데, 여기가 롱투스입니다. 롱투스인데요. 자, 여기가 롱투스인데, 요 롱투스에 보시면 쇼투스로 쭉 나오다가 롱투스의 빈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주파수는 어떤 패턴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일 거예요. 다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요 부분에 가면은 또 떨어지겠죠. 여기 직선입니다. 이렇게 요런 식 패턴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굴곡점, 이렇게 하강 굴곡점들은 전부 다 롱투스를 표기한 겁니다. 롱투스의 위치에 이제 가령 롱투스 위치에 주파수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 듀티도 당연히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라는 거는 어떠냐, 어차피 연속된 CKP, 연속된 CMP의 일정 동기점으로 딱 정해진 위치에 맞아져서 연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실린더는 연속적으로 폭발이라는 걸해서 동력을 얻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각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유는, 요 이유는 어떤 실린더가, 여기가 롱투스 이유니까 1번 또는 4번이겠죠. 여기는 2번 또는 3번일 거예요. 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CKP, CMP로 타이밍 분석을 할 때 캠을 찍는 이유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가령 얘기해서 어떤 차처럼 이렇게 3개, 4개, 2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 3, 4, 2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맞춰놓은 CKP가 있다면 이거 하나로 기통 판별도 가능하고 속도도 가능했죠. 그러나 얘는 단점이 뭐냐면 세세한 엔진 회전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펄스가 3개, 4개, 2개 하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뿐 중간에 세세한 주파수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많이 쓰는 방식은 보편적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시스템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 요 굴곡은 각 실린더의 폭발 밸런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요.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요 부분을 더 확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죠? 왜? 자, 여기 보시면은, 수직위치 레벨 조정이라고 있어요. 1채널을 끄집어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일정 구간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키우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폭발력 밸런스가 나오고요. 요 폭발력 밸런스도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보시고 넓혀서 한번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각 실린더에 자, 요 각 실린더의 요 밸런스는 각 실린더의 폭발을 얘기하고요. 어떤 구조 형태를 볼 때는 요거를 압축해서 보면 지금은 뭐 약간의 부조가 있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가령 얘기해서 어떤 패턴을 요 전체 굴곡의 패턴을 전체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이에 롱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있었다. 이게 연속된다. 그럼 얘는 특정 실린더 구조가 아니라 특정된 구조가 아니라 공통된 부조 패턴을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파수 분석이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두티 분석은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IMV 밸브나 가령 어떤 PWM 제어하는 거, 주파수 분석, 주파수가 가령해서 180Hz 이렇게 헤르츠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를 ECU가 듀티를 제어함으로써 어떤 제어를 할 때 이때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위쪽은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ECU가 제어할 때 듀티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그리겠죠. 그러면 여기를 읽어줘야 ECU의 제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정비라는 게 뭐냐, 자동차 진단이라는 게 뭐냐, ECU 너 왜 이렇게 제어하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 분석에서 가장 절대적인 거는 일단 구조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파형을 찍었던 사람들, 저희 장비 솔직히 구입해갖고 파형 전문가처럼 찍는 데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나머지는 분석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고, 분석하는데 이왕 활용할 거면 좀 더 세세하게 조금 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마 1차라는 것 머릿속에 딱 생각나야죠. 뭐가 생각나야 돼요? 탐침을 배선에다 직접 꽂는다. 그리고 점화 코일을 딱 봤는데, 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점화 코일에다가 배선을 탐침을 꽂을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커넥터가. 자, 커넥터에 배선 탐침을 꽂을 수가 없는데 점화 1차를 왜 생각하고 있어요? 점화 2차를 찍으려고 해야지. 그런 거예요. 아, 점화 코일에 배선을 딱 봤더니 3가닥 이상이네. 야, 골치 아플 바에는 점화 2차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점화 2차에서도 독립적으로 싱글을 볼 거냐, 이렇게 하나씩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예 점화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서를 딱 붙여가지고, 점화로드 V죠. 점화로드 V입니다. 점화로드 V를 봐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전기통을 같이 볼 거냐를 빨리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벤치인데요. 벤치만 같아도 여기 커넥터에다가 점화 1차가 나온다 그러면 배선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커넥터가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커넥터에다가 탐침을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결론을 딱 지어서 말씀드리면,
점화라는 것,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점화를 측정할 때 지금 저희가 일부 시간에 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점화로 인한 고민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죠. 여기 보면 점화 코일 회로가 나오게 돼요. 회로가 이렇게 회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요게 파워TR 코일 내장형입니다. 코일 내장형. 자, 코일 내장형이고요. 자, 이렇게 배선을 큰 가닥에서 배선을 딱 봤더니, 큰 가닥에서 배선을 봤더니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원이 하나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이슈에서 베이스 배선이 이렇게 한 가닥 나오고요. 어스선이 이렇게 한 가닥 나와서 총 3선 이상입니다. 3선 이상이면 점화 1차가 측정이 안 될 확률 90% 이상이죠. 물론 3선짜리 중에 이게 이제 베이스 배선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쉴드 어스선을 하나 더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들은 점화 1차가 측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형을 3가닥을 딱 찍었는데 이런 형태의 베이스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점화 1차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점화를 선택할 때는 점화 2차를 빨리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코일 크기가 고전류 타입, 고용량 타입으로 코일 대가리가 커졌죠. 이렇게 코일 대가리가 커졌어요. 이런 것들은 점화 1차 측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요런 타입입니다. 3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는. 자, 전원 공급 동일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ECU가 점화 코일 바깥에 이렇게 있고 파워TR이 바깥에 있다는 뜻이죠. 바깥에 독립적으로 파워TR이 ECU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내장이 이렇게. 그럼 요 선에서 요 선에서 우리는 점화 1차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가 측정이 안 돼요? 베이스 파형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이스 파형이. 따라서 점화를 진단할 때는 점화 2차도 쓸 수 있고 점화 1차도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네? 2차 같은 경우는 배선이 대체적으로 2가닥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한 가닥에 요거 점화 1차 배선 한 가닥, 2가닥이고요. 여기에다가 쉴드 어스선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바깥으로 빼서 접지를 해놓은 타입, 이런 타입이 있다면은 똑같겠죠. 그러나 3가닥 타입은 대체적으로 점화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산타모 또는 뉴그랜저, 그랜저, 다이너스티 뭐 이런 차들 옛날 구형차들은 전부 다 이런 타입이에요.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파워TR이 ECU랑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엔진룸에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2V 전원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파워TR까지 배선도 있을 거고요. 얘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ECU에서 파워TR 베이스까지 배선도 존재해요. 따라서 3가지가 다 측정이 되죠. 점화 2차가 측정이 되고요. 점화 1차도 측정이 되고요. 점화 베이스도 측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화 베이스를 나오는 타입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측정을 해보면 얘가 전류가 1차로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인데, 얘가 ECU의 내장에 이렇게 돼 있는 위에 타입 같은 경우에 요 타입이었죠.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파형을 찍을 방법이 없어요. 베이스 파형을. 그러나 얘 타입은 베이스 파형이 베이스, 점화 1차, 점화 2차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한데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존재하는 타입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점화 코일이 있고 이 점화 코일이 파워 TR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배선은 몇 가닥? 두 가닥이겠죠. 두 가닥. 네, 그러면 점화 1차도 측정이 되고 점화 2차는 당연히 측정되고, 파워 TR이 점화 코일 안으로 삽입되어 있다. 이 타입이죠. 삽입 타입입니다. 따라서 배선이 3가닥 이상입니다. 3가닥 이상은 자, 점화 1차 측정이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이 타입은 얘가 측정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 파형하고 점화 2차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점화 코일에 파워 TR이 내장되어 있는 타입을 이렇게 배선에서 찍으면 점화 1차가 안 나오고 이렇게 베이스 파형하고 베이스 파형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빨리 우리는 뭐를 사용해야 돼요? 점화 2차 쪽으로 점화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트리거 레벨. 이거 트리거 레벨 얘기입니다. 트리거 레벨. 자, 각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트리거 레벨 노란색 박스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자, 이거는 대략적인 겁니다. 그냥 대략적인 거. 자, 일단 밑에 하단부에 노이즈가 간섭이 안 되는 위치, 몸통의 3분의 2 위치 기억하세요. 조금 높게 측정해야 될 때가 더 잘 잡힐 수도 있어요. 점화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요 몸통의 3분의 2 위치, 2차도 마찬가지로 몸통의 3분의 2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기억하세요. 자, 점화 검사 모드 어떻게 하느냐. 해당 차종을 선택해서 들어오고요. GDI, MPI, LPI 검사 모드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GDI, LPI, 뭐 기계 시스템, 점화 시스템, 이렇게 연료 시스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점화 시스템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검사 모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점화 싱글입니다. 점화 싱글이 이렇게 쭉 있으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설명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타베이스의 최종 선택창은 녹색이 나올 때까지 연다. 녹색이 열어서 보니까 점화 로드 스틱을 사용할 거냐, 점화 로드 코일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프로브 문제입니다. 프로브를 어느 게 선택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모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프로브가 나오죠. 자, 3채널에다 연결합니다. 3채널. 만약에 나는 3채널을 굳이 쓰고 싶지 않아, 다른 채널을 연결해 놨어, 그럼 이 채널에다 연결하시고 모든 분석에서 이 채널로 분석 채널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하죠. 이 변경을 못하고 그냥 누르면 분석이 안 되거나 엉뚱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점화로드 싱글 타입은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V하고 점화로드 V하고 점화로드 스틱하고 S 두 가지 타입이 있고, 이렇게 S를 이렇게 눕히거나 점화로드 V를 이렇게 각 개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각 실린더로 놓으면 이제 동시 점화를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분석에서 기타에 들어가서 주파수와 점화 개별, 점화 싱글이었습니다.